이제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은 뉴로사이언스가 무엇인지 있죠? 우리가 뉴로사이언스를 한다는데 도대체 뉴로사이언스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MRI가 도대체 어떤 게 MRI인지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MRI가 뭐 하는 건지 있죠? 그런 걸 좀 우리 훑어보고, 그 다음에 MRI를 이용해서 어떠한 뉴로사이언스를 할 수 있을 건지, 우리 뇌과학을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이제 이게 두 개를 겸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 원리하고 그 뉴로사이언스에 어떻게 적용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두 개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뇌 그러면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저도 불구하고 그 뇌가 한 1.4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내 샘플 제가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플라스틱인데 보시면은 이게 1.4kg인데 모든 걸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거를 여기서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거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도 하나의 뭐 관심 사항이 될 수 있고, 모든 거 오늘 뭐 옷을 뭐를 입을까, 뭐 모든 실생활에 일어나는 것도 필요해서 병, 여러 개 치매를 걸렸을 때 이게 뇌를 이해를 해야지만 치매를 고칠 수 있다든가, 우리가 그 스트로크 한국말로 뭐라 뇌졸중, 오케이, 뇌졸중. 가끔씩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뇌졸중 있을 때 뇌졸중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뇌질환이라든가 우리 실생활에 그냥 우리 루틴하게 매일 쓰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은 실제로 지금 있는 과학 중에 가장 힘들고 복잡하고 미지의 에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는 거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레벨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개는 브레인 전체에서 보는 게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약간 10cm 같으면 전체 브레인 전체를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래 우리나라 한국의 지도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공위성에서 쫙 보면은 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스케일이에요. 예? 이제 큰 스케일에서 전체를 보는 어디에 서울이 어디에 있고 부산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보는 게, 큰 레벨에서 보는 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레벨 있죠?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맵. 이제 있죠. 서울이 어디 있고 수원이 어디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란 말은 이 도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도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로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는 인디비들 유라는 말은 그 인디비들 집이라든가 한 집 한 집, 그러니까 뭐 한 수원에도 집들이 수도 없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집들이 도대체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약간 세포 수준에서 하는 단위고, 그 세포 밑에는 시냅스라도 더 작은 스케일이야. 방마다 뭐가 있는지, 같은 방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그런 스케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레벨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주 큰 레벨에서 보는, 뇌를 전체를 보는 레벨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현미경을 갖다 놓고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망원경을 갖다 놓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다른 그런 연구 툴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주로 MRI가 보는 것들은 스케일이 밀리미터 스케일입니다. 보시면은 이 부위가 바로 MRI가 할 수 있는 스케일이고, 이거보다 더 작은 스케일은 MRI로 보지 못하고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현미경을 사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조금 큰 스케일에서, 말하자면 이런 밀리미터 스케일에 하는 그 연구가 어떻게 MRI를 사용해서 할 수 있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 연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연구를 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핸드폰 지금 잘 쓰고 있죠. 우리 뇌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잖아, 우리가. 필요하면 메일도 받고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이제 사진도 찍어갖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삼성전자에서 만들었겠지만 그렇죠? 그걸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면은 뜯어서 보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거. 그 다음에 또 한 구조 한 개 한 개가 뭘 하는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그런 기능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모든 그의 사실 기초적입니다. 내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의 구조와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 예? 그래서 네트워크 되는 걸 이제 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MRI 레벨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내 구조 하면은 이제 우리가 뇌에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책에서 보셨겠지만 아마 직접 눈으로 본 적 없죠, 그렇죠? 우리가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보통 지금까지 사람 뇌를 보기 위해서는 있죠. 누가 사체를 기증하면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브레인을 잘라서 보면 오른쪽처럼 잘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면 보이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된 데는 백질이라고 하고, 저도 한국말 요새 배우고 와서 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영어만 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강의 준비하면서 도대체 한국말로 뭘 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요 흰색이 되는 거를 백질이라고 하고, 고개는 주로 패스웨이, 아까 말하는 그 네트워크가 돼 있는 라인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흑질, 그 그레이 매터라고 해당되는 데는 주로 아까 그 세포 단위가 되는 그 신경세포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체 이제 브레인인데,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했습니다. 저도 이게 한국말이 전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면은 여기에 대뇌고 여기에 소뇌입니다. 이게 소뇌가 이제 술을 뭐 취하면은 작동하지 않는 데가 주로 이제 소뇌에 해당되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MRI로 이제 어떻게 볼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기 전에 도대체 MRI가 뭔지 있죠? 여러분 많이 이제 MRI 들어봤지만 아마 MRI가 뭐 하는 건지 참 궁금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MRI가 병원에서 쓰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MR 필드에서 노벨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MR 뭐 그냥 이제 병원에서 쓰는 거니까 과학이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학이 아니라 정말 이제 많은 노벨상이 나왔고, 우리 가을만 되면 우리가 노벨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렇죠? 노벨상 보시면은 1944년에 그런 MR 그 매그네틱 레소넌스라는 그런 그 증상이랄까 할까 그런 오브저베이션을 행글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그렇죠? 노벨 물리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상을 받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필릭스 블록 앤드 퍼셀, 이 두 사람이 그 NMR 장비를 만들어서 측정해갖고, 있죠? 측정해서 그때 이제 그 노벨상을 물리학상을 받았고, 예? 물리학상을 받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91년하고 200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뭘 받았느냐 하면 그 NMR을 갖고 그 우리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있죠? 단백질 구조를 결정해서 하는 그걸 해서 두 명이 이제 그 두 번의 노벨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MRI, 지금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MRI가 바로 이제 그 2003년도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NMR이라는 그 아까 핵자기 공명 있죠? NMR,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소넌스는 핵자기 공명인데, 이게 노벨상이 물리가 두 개가 되죠. 물리상이 두 개고 화학상이 두 개고, 지금 생리하고 이제 메디슨에 지금 현재 이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 NMR이라는 MR 리서치가 피직스에서부터, 물리학에서부터 화학에 갔다가 이제 화학에는 약간 응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학에 갔다가 지금 이제 메디슨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그 NMR이 그 단순한 그 기계면은 노벨상 하나만 받고 말 건데, 이렇게 노벨상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게 연구 분야가 컴플렉스, 굉장히 복잡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MRI
에서 이렇게 통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서 누워서 들어가면 자석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물에 있는 그 프로톤이 있죠. 그 아까 뭐라 그러더라? 수소 있죠. 그 수소를 이제 약간 흥분시켜서 있죠. 그렇게 고주파를 사용해서 흥분시켜서 그 흥분된 게 다시 이제 이렇게 제자리로 갈 때 나오는 그 고주파를 받아서 이제 MRI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찍는 거는 엑스레이 같으면 엑스레이를 뭔가를 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다른 현상으로 이제 RF 코일이라고 그 고주파 코일을 사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물에 수소를 본다. 이제 그거는 확실하고 물에 수소를 보는데 뭐가 필요하냐? 자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석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석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고주파 코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영어로 다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 보시면은 바깥에 자석이 있고 자석은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강하냐? 그렇죠? 자석이 어느 정도 강하냐가 중요한데 보통 이제 자석이 이제 그 병원에서 쓰는 게 1.5 내지 3 테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그 자장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데 보통 1테슬라가 그 지구 자장의 한 2만 배에 해당됩니다. 2만 배 해당되니까 3테슬라 그 같으면 6만 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6만 배에 해당되는 지구 자장이 이제 자장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고주파 코일에 해당됩니다. 요게 이렇게 생겼죠? 고주파 코일이 어떻게 되느냐? 프리퀀시가 100MHz에서 200MHz. 여러분 FM 듣죠? FM이나 TV 그의 프리퀀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이 거의 그 라디오에서 쓰는 안테나하고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누워서 넣고 이제 이 고주파 코일을 사용해서 이제 MRI를 찍는 겁니다. 구조는 이제 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능. 우리가 그 MRI로 어떻게 하면 우리 뇌 기능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부위가 뭘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능은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러 부위가 다른 기능을 한다고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옆에서 보는 그림인데 보시면 이 뒤쪽에 이 뒤에 있는 이 부위가 우리 시각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위들이 브레인 부위마다 이제 그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도 있고 여러 부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스트로크 일어나서 언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그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위를 이제 어디가 뭐를 하는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느냐? 환자가 생기면 그 증상이 뭔지, 있죠? 증상을 알면 MRI나 이런 걸 찍었을 때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는지 보면 그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기능이 있구나를 주로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알면 우리가 사람의 뇌의 기능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첫 번째 환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환자가 있을 때 그 부위에 어떤 이상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그러면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사람 뇌의 그 기능을 연구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MRI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MRI로 이 뇌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지 오가와는 지금 한 80세 된 이제 분입니다. 80세 됐는데 그 일본에서 그 석사 학사를 하고 일본 도쿄대학에서 케미스트리 화학과로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미국에서 뭐를 연구를 했느냐? 그 박사 과정 때 적혈구 우리가 레드브러스라는 적혈구인데 적혈구를 어떻게 NMR 아까 보신 NMR 그 핵자기 공명기로 연구할 수 있는지를 해서 학위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그 레드브러스 그렇게 그 적혈구에 대한 연구를 평생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이렇게 끈기 있게 한 분야에서 해야 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일이고 지금 이 세지 오가와는 지금 현재 노벨상 캔디데이트에 탑 캔디데이트로 항상 매년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마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이제 컨트리뷰션 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어떻게 이걸 이제 발견했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게 하고, 제가 이제 그 레드 브러스를 약간 비디오가 조금 짧은 게 있는데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발견했는지 있죠?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발견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할 겁니다. 오른쪽에 보는 게 우리가 그 동물의 지 있죠? 이렇게 지의 뇌를 보는 건데 지가 그 산소, 그 에어, 그렇게 공기를 들어마셨을 때 보는 이제 이 사진이고, 그 밑에 똑같은 동물이 산소만, 그렇게 아까 위에는 공기고 산소만 들어마셨을 때 보는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동물이고 똑같을 건데 색깔이 좀 이미지가 다르죠? 그렇죠? 그 말은 산소 양이 변하면 MRI 신호 강도가 변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산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물의 시그널을 봅니다. 물의 신호를 보는데 물의 신호가 옆에 있는 히모글로빈이 물의 신호에 영향을 미쳐서 그 히모글로빈이 변할 때 이 그 물의 신호가 변해서 우리가 그걸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려던 걸 계속해서 첨언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 친구가 알았냐? 원래 이제 이 친구가 MRI 이미징 하는 친구가 아니었고, 이제 원래 그 히모글로빈의 그 구조를 주로 연구하는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도 이미징을 해보겠다고 이제 이미징을 시작했어요. 그 이미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징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미징을 하지 않았고, 하다가 중간에서 돌아갔고 이미징하는 이제 케이스,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실험을 하는데 처음에 동물을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 친구가 동물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몰라서 실험을 해보니까 동물이 매그넷 안에서 죽어버렸는 거예요. 예? 살아왔다가 죽으니까 색깔이 확 바뀌는 거야. 예? 저 이미지가 이게 딱 바뀌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를 버리고 또 실험을 할 거라고. 이 친구가 왜 이미지가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봤죠. 예? 그래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블러드가 뇌에서 다 빠져나가서 죽으니까 이게 중력이 있으니까 피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 변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maybe 히모글로빈, 아까 보는 적혈구가 있어서 적혈구가 변하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산소가 많았었는데 죽으면 산소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산소가 없어져서 그때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쥐를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가게끔, 그죠? 실험을 하니까 피가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죽었을 때 보니까 그래도 똑같이 시그널 변화가 있더라. 그게 바로 아까 보신 그 논문을 냈는 그 하나의 발견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발견을 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했을 때,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비디오가 나올 건데, 우리가 그 뇌에 우리 기능이 있을 때 적혈구 이렇게 산소의 양이 달라지고 혈류가 달라지고 산소의 양이 달라지고, 그때 바로 MRI 시그널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거. 친구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걸 다 해서 MRI를 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걸 측정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사람의 기능을 이제 본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찔러보지도 않고 그냥 MRI에서 지금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들을 보통 다 했어요. 오케이, 우리가 손을 움직였을 때 어느 부위가 액티베이션 하는 거냐,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은 환자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새로운 학문, 있죠? 이제 노벨상을 받으려면 그런 거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인류에 공헌을 하고, 결과 새로운 거를 이제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광고, 이제 우리가 삼성에서 우리 이제 새로 그래서 핸드폰을 만들었다. 우리 핸드폰 만들면 애플하고 만날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폰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광고를 할 건가? 그렇죠? 광고를 하는 것들을 바로 이런 그런 광고, 뉴로 마케팅.
어느 광고가 가장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인상적인지 그런 걸 물론 이제 우리가 물어서 할 수도 있어요. 물어서 할 수 있지만 MRI를 찍으면 어느 부위가 강렬하게 액티비티가 일어나는지를 측정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뉴로 마케팅. 요새 아주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다음에 뉴로 이코노믹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학생들은 거의 안 하겠지만 이게 부모님들은 주로 뭐 우리 스탁 그렇게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펀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언제 우리가 그 투자를 할 건가? 그게 약간 이제 이게 리스크가 있는 그 아니에요, 결정이. 그 리스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게 하는 게 바로 뉴로 이코노믹스. 그 MRI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이게 책입니다. 책의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로로 범죄자가 있었는데 범죄자가 정말 인텐트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런 범행할 그게 있었는지 안 그러면 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 바로 뉴로로 있죠. 그런 이제 미국 그 법원에서 지금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고 요새 이제 가장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리딩. 이게 점장인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걸 읽어내는 그렇죠. MRI로 그렇죠. MRI를 읽어내는 게 바로 마인드 리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보로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한 것들을 이제 그 MRI로 측정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데 마인드 리딩. 미국에서 60 Minutes 같으면은 미국 사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프로입니다. 이제 주말에 하는 프로인데 여기서 이제 하는 방송들을 이제 그 마인드 리딩 이게 아마 한 5년 전에 했던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나온 마인드 리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MRI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제 엄청난 걸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인데 보시면은 그리고 잠깐 제가 스크립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범죄자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우리가 실적으로 범죄자가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MRI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씬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 강당에 와서 지금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실적으로 학교 가서 네 갔다 왔냐 이러면 안 가고도 자기 갔다 왔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가고 와서도 안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MRI로 리딩을 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 디텍터 거짓말 탐지기죠. MRI로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하드로 지금 현재 비디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나서 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MRI로 영상을 찍었을 때 우리가 뭐를 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가능한지 있죠?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개의 스크립은 제가 이제 그때 다시 얘기할 건데 하나는 우리가 그 집에서 보는 영화를 보고 실적으로 MRI를 그때 찍어서 영화 본 거를 예측이 가능한지 뭐를 봤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꿈을 꾸는 거를 MRI로 찍어서 MRI 꿈꾼 걸 해석이 가능한지 됐죠? 이것들이 다 논문에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스토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사이언스나 네이처라는 저널에 같은 논문에 나왔던 것들을 지금 현재 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사람이 요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있죠? MRI 찍어서 패턴이 이렇게 생겼더라. 있죠? 이렇게 생겼더라.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고양이를 보여주고 나서 찍으니까 요런 패턴이 생기더라. MRI 픽처에 있죠? 그 다음에 요런 그 신발을 보여주고 찍으니까 요런 패턴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거를 해서 보여주니까 패턴을 맞춰보는 거예요. 어느 거하고 가장 클로스한지. 맞춰보니까 요거하고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요것도 신발 종류의 역류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패런 레커그니션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대부분 다가 MRI 장비가 할 수 있는지 장비가 자석이니까 약간 위험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위험한다는 말은 이런 쇠라 이런 것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할 마지막 그 주제로
하는 게 제가 90분 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90분 꽉 채우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뭐 지겹지 않죠? 재미없어요? 예. 마지막 할 게 제가 뭐냐면 그 지금까지 기능을 봤지 않습니까? 기능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커넥션, 도로가 나 있는지 있죠? 도로가 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그 기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MRI로 찾아낼 수 있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뇌 세포입니다. 뇌 세포의 핵이고 요 부위가 바로 신경을 전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MRI로 이걸 어떻게 볼 건가? MRI가 볼 수 있는 거는 요거 한 개 한 개 신경세포가 연결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MRI라 볼 수 있는 거는 한 밀리미터, 1mm 정도? 뭐 이 정도를 볼 수 있으니까 요 사이즈는 굉장히 마이크로미터 있죠? 사이즈니까 요거는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뇌 아까 그 그림인데 뇌 그림을 보시면 요게가 백질에 해당되는 와인메러인데 와인메러에 이 신경세포 그 아까 축삭돌기 이렇게 번들로 여러 개가 가 있습니다. 예? 전체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거죠. 이제 번들로 가 있는 거를 바로 MRI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이 보시면 요런 케이스에는 방향이 이렇게 여러 개 그 축삭돌기가 그 방향으로 가 있다. 이런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제할 건가? 그래서 MRI로 매저하는 거는 아까 뭐를 먼저 하라 그랬어? 물의 수소. 예? 수소 핵을 매저하는데 그걸 매저하는데 어떻게 매저할 거냐? 아까는 기능도 봤고 스트럭처도 봤는데 이번에는 그 확산, 물이 어떻게 확산되는 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확산되면은 이렇게 디퓨전, 예? 영어로 디퓨전 그런데 물이 확산되는 속도를 측정해서 얼마나 빨리 어느 방향으로 측정돼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보통 물을 하면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확산인데 이게 디퓨전인데 그 다이가 한국말로 뭐지? anyhow 이렇게 딱 그 하면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퍼지는데 보통 랜덤하게 모든 방향으로 3디멘션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스트럭처가 있으면 이 방향으로 물이 많이 퍼지고 반대 방향으로는 옆 방향으로는 물이 적게 퍼집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이 빨리 확산되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에 확산되는 방향을 찾아서 어느 방향으로 쭉 되는지를 찾아서 이게 계속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면 이쪽 부위에 있는 뇌하고 이쪽 부위에 있는 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의 그 확산을 방향을 측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이 확산되는지를 측정해서 하는 게 바로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고 확산 그를 보는 이미지입니다. 그다음에 디퓨전 MRI 지금 현재 아까 커넥션 보는 시그널인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에 확산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물에 확산되는 걸 보는 거니까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물에 확산되는 걸 보는 건데 두 번째는 어떤 사이즈를 볼 수 있는지 아까 보는 세포 간의 연결이 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를 1mm 대부분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한 밀리미터 정도 하면 이제 맞을 거다. 물론 이제 툴이 좋고 더 좋은 기기가 있으면 더 작은 것도 되지만 이제 세포 수준에는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그 MRI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조도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게 또 기능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커넥션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MRI가 왜 이제 뉴로사이언스에 이제 중요하냐 하면 non-invasive. 그렇죠?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예? 해가 없는데 뭐 사람들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고압선 밑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 고압선 밑에서 하면 뭐 안 걸릴 수 있으니까 살지 않는데 우리도 고주파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석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게 자석이 이렇게 고주파가 바뀌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셀폰 갖고 있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쓰는 고주파는
우리가 FM 방송이나 듣는 파장하고 같은 파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100MHz 그래서 200MHz, 300MHz 정도의 파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온물에 쓰는 거하고는 영 이제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리밋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상도는 한 밀리미터, 그렇죠? 공간 해상도는 밀리미터. 물론 우리가 동물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뭐 우리도 뭘 더 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밀리미터 하면 적당한 양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찍을 수 있느냐? 한 1초에 전체 브레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보면 아까 비디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브레인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이렇게 쭉 하는 거. 그걸 한 1초 정도에 이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찍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점이 뭐냐? 모든 툴에 모든 방법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항상 물이에요. 물을 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새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제 약간 인다이렉트, 직접 매장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매장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한 게 실적으로 우리가 본 거하고 아까 보는 그 디퓨전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확산, 물에 확산되는 걸로 파이브를 본다 그랬는데 진짜 그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이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진짜 왜냐면 항상 이제 그 물을 보는 거니까 물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진짜 그 뇌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어떤 상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부위가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MRI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과학 강의는 요걸로 대충 끝내고 나머지 제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연구단에서 뭐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MRI가 있는데 이런 걸 갖고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여주지는 않을 거고 이제 동물 시설도 있고 1층에 MRI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 그 이제 그 생리학실이 있고 3층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1층에 우리가 오늘 MRI 강의 때문이니까 MRI가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아까 그 사람용 MRI 기기입니다. 사람용 MRI인데 MRI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이게 좌석이에요. 좌석인데 크레인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좌석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그 던져 놓고 좌석을 이제 뭐라거나 에너자이즈 한달까 이제 좌석을 만들고 이제 그 MRI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연구단에서 나오는 MRI입니다. MRI가 보시면 이제 이게 사람 이제 학생 중에 한 명 들어서 이제 MRI 이번 주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이제 테스트하는 중에서 이번 주에 찍은 건데 보시면은 MRI가 이제 사람 뇌 구조를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MRI는 찍어서 어느 방향으로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보겠다, 뇌를. 그러면 그 방향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완전히 3디멘션을 해서 3차원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한 번 찍으면 여러 방향으로 마음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통 엑스레이하고 다르죠. 엑스레이는 찍으면 한 방향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여러 방향으로 이제 한목에 할 수 있습니다. MRI가 브레인 구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MRI가 찍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요게 주로 병원에서 찍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병이 생기면 요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이제 MRI 이미지가 다양하게 찍혔죠. 아까 찍은 거는 이제 흑질하고 백질이 구분되도록 찍은 거고 이 부위는 이제 MRI가 같은 사람인데 찍었는 게 다른 방법으로 찍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병이 어떻게 생기면 변화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정맥을 지금 보는 이제 이렇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뇌에 정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여기는 보면 동맥이 예? 이 사람 동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지금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기계로 지금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보시는 이런 아까 디퓨전 텐스 트랙토그래피 그래갖고 우리가 내가 구조 이제 그 커넥션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똑같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계로 여러 가지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MRI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 이제 사람용 MRI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용 MRI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셨죠? 이제 9.4. 아까 보신 게 사람용이 3테스라 그러면은 6만 배인데 9.4테 같으면은 200만 배? 20만 배? 200만 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되고 15.2 테스라는 세계에서 세대백이 가진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지를 찍는 이제 기계고, 지를 왜 이제 그러면 필드를 이렇게 높이냐, 매그네틱 자장을 높이냐? 자장을 높이는 이유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있죠? 그러면 자장이 높아지면은 신호가 더 크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해상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새 나오는 저희 랩에서 나오는 그 지의 머리입니다. 예? 사람 머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재미없죠. 사람 머리는 뭐 우글쭈글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등동물이고 쥐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덜 똑똑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있죠. 이렇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흙질이 요부이고 백질이 아주 작은 공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영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가 다르지 않아요. 이제 구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MRI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뇌 기능이나 구조라든가 이런 아까 말한 그 커넥션 되는 거를 이제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제 과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의 일을 찾고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찾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걸 알아냈을 때 그런 이제 게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여기 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이게 자기가 그 패션이 있고 하면은 과학을 선택해서 우리 한국의 우리 차세대 정말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차세대의 우리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그걸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그 과학 발전, 특히 기초과학 발전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